나도 우리 남편도 이용당한 거예요. 김경애가 이렇게 말했는데 정작 노만이는 망치를 들고 병원 주차장에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오늘 안에 끝난다는 섬뜩한 말과 함께요. 당한 사람이 왜 흉기를 들었을까요? 예고편 속 대사 하나가 지금까지의 그림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그리고 태주가 그토록 확인하려던 지원서와 선정서, 그 종이 한 장 안에 대체 누구의 이름이 적혀 있길래 이렇게까지 판이 커진 걸까요? 오늘은 이 세 조각을 무비 있다만의 미스터리한 추리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김경애의 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나도 우리 남편도 이용당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이 말이 사실이라면 노만이와 김경애는 처음부터 범인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구였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태주도 같은 걸 짚었습니다. 누군가가 하정수 선생을 이용해서 당신을 죽이려고 한 거라면 그 사람이 이제 당신을 가만히 놔둘까요? 하정수도 노만이도 김경애도 전부 이 한 사람의 손 위에서 움직인 말이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용한 사람을 짐작할 만한 단서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바로 태주가 확인하려던 지원서와 선정서입니다. 지원서랑 선정서를 확인해 보고 싶은데 이 말을 들은 세윤은 이렇게 되묻습니다. 우리 아빠랑도 관련 있는 거야? 세윤의 아버지는 고동찬입니다. 우리 함께 병원을 세운 사람이고 그 병원에서 인공척수 임상시험을 이끈 장본인이기도 하죠. 세윤은 아버지와 연관된 일일까봐 불안한 듯 묻는 겁니다. 그리고 수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요. 하정수가 병원 계단에서 염화칼륨 주사에 의해 살해당해 쓰러져 있었는데요. 하정수는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분명 올라갔었는데요.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차명희를 만났고요. 하정수는 염화칼륨 주사를 맞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하정수 핸드폰에서 문자 내역이 확인되는데 수신처가 김경애 연락처와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김경애도 병원으로 실려오기 전에 자신의 핸드폰을 숨겨두는 치밀함까지 보였잖아요. 그만큼 핸드폰에는 많은 정보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포렌식 중이라고 하니 포렌식이 완료되면 하정수와 주고받은 대화 외에도 더 많은 내용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사건의 실마리들이 조금씩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정수의 핸드폰, 김경애와의 문자 내역, 그리고 지원서와 선정서, 이 세 가지가 한 방향을 가리킨다면 지원서와 선정서는 그냥 서류가 아니라 그 임상시험에 실제로 지원하고 선정된 사람들의 명단일 가능성이 큽니다. 김경애는 원래 척추질환을 앓고 있던 환자였습니다. 만약 이 명단에 김경애의 이름이 있다면 김경애는 처음부터 이 임상시험의 참여자, 그러니까 당사자였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김경애가 나도 이용당했다고 한 말이 조금 다르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협박당해 끌려다닌 게 아니라 애초에 실험 대상으로 이용당했고 그 부작용까지 떠안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노만이와 김경애가 나눴던 대화를 보면 이게 단순히 이번 사건 하나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시체들이 다 차서 더 이상 넣을 데가 없다는 대화. 그리고 땅에 묻으려 해도 땅이 얼어서 쉽지 않다는 대화였습니다. 이번 사건 말고도 이미 여러 건의 사례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노만이는 감정 조절이 안 돼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인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만이를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김경애였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노만이 옆에서 뒤처리까지 계산하며 상황을 관리해 온 게 김경애였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 건을 저질러 온 이 사건들은 우발적 범행이라기보다는 계획적인 범행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실제로 예고편에는 이용당한 피해자라던 노만이가 망치를 들고 병원 주차장에 나타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 앞에는 간호사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러다 들키기라도 하면 저 큰일 나요. 오늘이요?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죠. 그리고 노만이가 짧게 답합니다. 오늘 안에 끝나요. 이 간호사, 사실 자기 뜻으로 노만이를 돕는 게 아닙니다. 노만이가 김경애의 상태를 계속 확인해야 했는데 마침 예전부터 알던 국밥집 할머니의 손녀가 그 병원 간호사였던 겁니다. 노만이는 할머니를 인질로 잡고 손녀를 협박해 김경애 소식을 계속 전달받아 온 거죠. 들키면 큰일 난다는 초조함도 이 협박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안에 끝난다는 말은 이 위태로운 상황을 오늘 완전히 정리하겠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그렇다면 노만이는 망치로 누구를 정리하려는 걸까요? 가능성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김경애입니다. 다만 방향은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해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구출하려는 쪽입니다. 노만이는 아내인 김경애에 대한 걱정이 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병원 주변을 떠나지도 못하고 계속 맴돌고 있었고 국밥집 할머니까지 납치해 손녀를 통해 김경애의 상태를 계속 확인해 온 겁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건 그만큼 김경애를 놓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친 김경애가 노만이에게 잡히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고 했었잖아요. 대신 꼭 데리러 오라는 말도 함께요. 노만이도 꼭 데리러 가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만이는 그 약속을 지키려는 겁니다. 다만 병실에는 김경애를 감시하는 경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조용히 빼내올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간호사까지 협박해가며 김경애를 빼내올 타이밍을 계속 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고동찬입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노만이의 표적이 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임상시험을 이끈 것도 그 이면의 불법 이식을 알고도 덮은 것도 고동찬입니다. 하정수도 노만이와 김경애도 결국 고동찬이 만든 판 위에서 움직인 말이었을 수 있습니다. 노만이는 하정수가 김경애를 해치려고 했다는 걸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정수는 죽었지만 그 배우가 그대로 남아있는 이상 언제든 김경애가 다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만이의 망치는 엉뚱한 상대가 아니라 진짜 원흉을 향한 것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나온 정황만 놓고 보면 노만이가 배우의 정체까지 이미 특정했다고 보기엔 근거가 아직 약합니다. 그보다는 첫 번째 가능성, 그러니까 아내의 김경애를 향한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립니다. 병원 주변을 떠나지 못하고 맴돌던 행적, 간호사까지 협박해가며 유지해온 감시망, 그리고 경찰이 지키고 있는 병실이라는 조건까지 전부 지금 당장 김경애를 데리고 나가야 한다는 쪽으로 맞아 떨어지니까요. 지금까지 노만이는 주차 시비로 붙었던 치킨집 사장님, 전직 형사 이수영처럼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인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앞서 짚었듯 그런 노만이를 유일하게 다잡을 수 있는 사람이 김경애였습니다. 그 김경애가 지금 병실에 누워 있습니다. 통제할 사람이 사라진 지금 노만이는 오히려 더 감정에 휘둘리기 쉬운 상태일 겁니다. 계획이 있었다 해도 그 계획이 끝까지 계획대로 흘러갈 거라는 보장은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짚어본 건 김경애의 말 한마디와 지원서, 선정서, 그리고 노만이의 망치까지 이어지는 무비 있다 나름의 추리입니다. 정리해보면 김경애가 이용당했다고 한 말은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 자신이 그 임상시험의 당사자였을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주가 지원서와 선정서를 확인하려는 것도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김경애에게 인간이길 포기한 건 내가 아니라 너희 장인 어른이라는 말을 들었던 태주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배경을 두고 있을 거라 짐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임상시험 자체를 파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만이가 망치를 든 것도 이 흐름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김경애를 구하려는 쪽이든 진짜 배우를 향한 쪽이든 노만이 역시 이 사건의 뿌리가 임상시험에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처럼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사건의 진실에 다가갈수록 태주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피해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은폐하기 위해 고동찬은 수단을 가리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가 생각보다 훨씬 흐릿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풀리지 않은 것도 여전히 많습니다. 노만이가 정말 누구를 향해 망치를 들었는지, 그리고 태주가 파보려는 임상시험 안에 어떤 진실이 숨어 있을지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은 노만이가 누구를 노리고 있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추리도 들려주세요. 본방으로 함께하고 리뷰로 돌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화와 드라마를 잇는 무비 있다였습니다.